재시문형 면접인데 문제가 어려워요. 예전보다는 쉬워졌다고 하지만 근데 이게 말로 하는 논술의 형태거든요, 문제가. 아, 근데 선생님 그 2028에서 나온 문제 네, 봤습니다. 한번 네네. 계면활성제 문제 보셨죠? 네,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 문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제시문을 갖다가 읽고 그 계면활성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려면 기본 배경 지식이 정확하게 안 깔려 있으면 진짜 불가능한 겁니다. 음, 그걸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냥 딱 내가 정확하게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그걸 쓸 수 있는 그렇죠. 거지. 그 제시문을 읽고 단순하게 어떻게 그걸 풀이해낸다라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면접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보여줬는데 사실은 상황을 또 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해력뿐만 아니라 응용력도 있어야 되고 창의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약간 착각하시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저희 그 단행본 책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제가 진짜 강조해 놨거든요. 창의력이라는 게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창의력이 아니에요. 주제 탐구 활동할 때 제가 오늘 세포 분열이나 예를 들면 의예나 생명과학 가는 애한테 유전자 가위 관련된 유전자 관련 탐구 한번 해봐라라고 샘플을 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너무 뻔한 연구 아닌가요? 맞죠? 음, 근데 뻔하니까 너도 해야 되는 기본이라고 이거는 남들 안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 최신 연구이거나 네네네. 연구할 가치가 없거나. 그러니까 맞네요. 남들이 안 하는 걸 어, 자꾸 해서 독특하게 보이면 대학이 좋게 평가할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맞겠습니다. 진짜 남들이 안 하는 걸 굳이 그렇게. 음.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창의적인 면까지를 서울대는 지금 물어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28 제시문 면접 딱 보면서 뭐 제가 이제 막 글을 막 한번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제가 느낀 건 정말 얼마나 창의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 창의적 배경 자체가 정말 배경 지식이 충분히 독서가 되고 주제 탐구를 계속 해오고 하지 않았으면 정말 못 씁니다. 음. 그게 이번 지금 현재 2026 이쪽의 제시문 쪽하고 좀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시문 면접은 서울대에서 예시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지금 뭐 포럼이나 이런 데에서 보여진 게 그냥 몇몇 사람들이 내용을 확인한 정도여서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죠. 이 부분은 단순 지식으로. 응용도 돼야 되지만 음, 이제 지식 기반인 건 맞죠. 지식 기반으로 간다. 그래서 재시문 면접 예시는 나중에 서울대에서 여러 기관에 공개적으로 오픈하면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게 저희도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2022랑 2028, 2028은 그러면 2028 대입은 확실히 다른 면접이긴 해요. 다른 면접이 그냥 제가 이렇게 느끼기엔 그 문제를 보고 느끼기에는 정말 창의적인 게 네. 배경 지식이 깔리면서 창의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낼 수 그렇죠. 있을까? 그렇죠. 그 그게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딱 깔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뻔한 거예요. 책만이 안 읽으면 못해요. 결국 가능한 책 읽어야 그러니까 된다는 아까 게 창의적인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남들과 다른 생각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창의성은. 이건 학문적 의미에서의 창의성이잖아요. 수렴적 창의성이에요.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랑 제시문에 있는 상황을 합쳐서 음, 말하면 그게 새로운 의견인 거지. 남들이 안 하는 대답하면 오히려 이건 이상한.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건데 애들이 그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너무 뻔하지 않아요? 라고 음, 생각해서. 음, 근데 뻔하지 않게 대답을 하는 것도 이제 주어진 조건을 벗어나서 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인 거죠. 주어진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힐 필요는 있다. 확실히 어려워졌다. 지금 화면의 숫자가 좀 작게 보이기는 하실 건데 지역균형 전형은 대충 보시면 내신이 거의 일적대 극초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는 법은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디가가 이제 대기업에서 만든 사이트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어디가에 가면 전형 분석 메뉴에 매년 대학들이 6월 달 정도에 저걸 공개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저 자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최근에 한 공개돼. 3년 전부터 모든 대학이 다 공개해요. 그래서 음, 이제는 저 정보가 없어서 어,
진학을 정보가 없어서 진학하기가 어렵거나 컨설팅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50컷하고 70컷하고 지금 봤을 때, 네. 야, 근데 역시 지역 균형이 확실하게 내신이 높네. 높죠. 50% 컷은 의미하는 바가 합격한 10명 중에 5등 성적, 70% 컷은 합격한 0명 중에 7등 성적. 그러니까 7등 뒤로도 내신이 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50에서 70 사이 레인지에서 지원 가능권을 좀 가늠해 보죠. 주로 여기 애들이 합격하는구나. 근데 주규는 확실히 높죠.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나는 전교 1등인데 1.7이야.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절로. 그래서 지금 2명 다 못 채우는 학교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노릴 건 일반 전형인데. 그렇죠. 일반 전형은 대부분 1점대 후반이거나 2점대 초중반인데 저게 자사고 아이들이나 과고 애들이 들어와서 영재고 애들이 들어와서도 있지만 그 영향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래도 직윤 내신보다는 일반고 애들도 더 낮은 내신대에서 도전하고 합격한다는 거죠. 딱 봐도 지금 어떻게 상당히 지역 균형보다는 낫네요. 많이 낮습니다. 진짜 놀라운 거 뭐냐면 2점대 2.79도 뭐 종교학과고 뭐 그렇지만 네, 2.79, 2.43. 네. 어, 뭐 자사고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고 학생도 직윤보다는 낮은 내신이어도 도전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1.75를 보통 2028 기준으로 바꿔도 한 1.5 정도 선밖에 안 돼요. 막 1.1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 말이 앞자리 1이면 얘만 역량을 잘 키워놓으면 서울대에 도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1점 땡땡 정도쯤 됐을 때 내신 자체에서 내신 자체는 좋은데 배경 지식 자체가 없다면 그러면 아니면 또 활동을 배경 지식 없거나 학생부가 안 좋으면 네네네. 저는 1.5여도 건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착각을 일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은 너 내신 몇 등급이야? 이러면 저 한 2.5입니다. 이러면 오 그래도 못하는 놈은 아니구만. 근데 지금 얘네 때는 내신이 2028을 기준이면 2.5등급이면 되게 안 좋은 네. 중위권에 가까운 성적이 한 40%, 35%, 40% 사이 성적일 건데 그러니까 1.5라고 하고 1.7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학생들도 많다는 거예요. 대학도 그 사이에서 애들이 누가 더 뛰어난지를 자꾸 변별하려고 할 거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2016, 2027도 면접 비중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저 2점 몇 점대 있는 친구들 봤을 때는 일반 전형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1점대 있는 친구들하고도 이긴 거죠. 이길 수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뒤집었다는 거죠. 역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그리고 저등급이 있는 친구들이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선 내신을 저걸 2028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앞자리는 1은 떠야죠. 이런 만들어 앞자리는. 놓으면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1.8 만들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1.8 정도쯤 되더라도 서울대 나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무조건 질러야죠. 그래서 독서를 해라. 그리고 어떻게 주제 탐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해라. 그래야지 네가 1.8이 됐을 때도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판단해 봤을 때 맞다고 보고 제 생각이 틀리진 않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제가 2.7대 일반계 고등학교에 서울대 보냈거든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2.7? 2.7. 네. 애만 역량 있으면 다 가요. 근데 보통은 1.7인 애도 1.8인 애도 떨어질 수 있지만 본인만 역량이 있으면 9등급제에서 5등급제에서 1.8입니다. 5등급제 1.8이죠. 네, 지금 제 학생들한테 고1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5등급제는 사실은 건동홍 라인까지도 교과 전형은 앞자리가 다 1이어야 돼요. 어차피 지금도 이미 9등급 체계에서도 건대 일부과 1점대가 있거든요. 배수님 자녀는 1점대 맞기 힘든 학교잖아요. 그래도 잘하는 애잖아요. 1점대가 나오기 참 힘든 학교죠. 네, 잘하는 애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상위권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정시에 지역균형 전형이랑 정시의 일반 전형의 편차도 있는데 생각보다 서울대는 편차가 아주 크지 않거나 지역균형이 오히려 수능 성적 더 좋은 애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거 좀 독특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저거는 서울대니까. 아, 서울대니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약간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을 운영하는 타 대학을 보면 내신이 반영되는 전형이 수능 점수가 조금 더 합격선이 낮게 형성돼요. 오. 근데 서울대는 어차피 그래도 국내 최고 학부잖아요. 때때로는 지역균형이 입결이 더 좋게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아. 때때로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왜 이렇지라고 했는데, 아, 서울대기 때문에 네.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어차피 수능 성적이 최상위로 나오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안 되는 대학이니까. 그건 맞습니다.